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매달 난방비가 나가는 것,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공공의 공간이 특정 집단의 사적인 영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장. 복지의 이름으로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안에서는 공공성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경로당의 민낯입니다. 어떤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기다리는 안식처지만 또 다른 어르신에게는 현금 봉투를 내밀지 않으면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사유지나 다름없습니다. 노인복지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던 이곳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문제는 단순히 몇몇 어르신들 사이의 불화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조적이고 심각합니다. 국가가 건물을 짓고 지자체가 관리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는 철저히 사유화된 권력 구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세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인데 들어가려면 터줏대감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문제야 취급을 받아 쫓겨나는 일이 일상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재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고 막대한 예산이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징발하는 경제적 손실의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이 시점에 경로당은 더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하루에도 수십 곳씩 기능을 상실하며 유령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은 있지만 사람은 없고 예산은 나가지만 복지면 작동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 우리가 만든 안전망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린 이 역설적 상황을 오늘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호 씨, 73. 직장에서 은퇴한 지 이제 막 2해가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고 그렇다고 매일 공원 벤치만 지킬 수도 없어서 동네 경로당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믹스커피 한 박스를 장만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니 예의는 차려야겠다 싶었던 거죠. 오전 10시쯤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석자리에 있던 회장이란 분이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누구요? 여기 처음이요? 네, 이 동네 산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야 시간이 나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김 씨 손에 들린 커피 박스를 힐끗 보더니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입회비 30만 원 내야 하고 기존 회원들한테 떡 한 번 돌려야 해요. 그거 준비되면 그때 오시오.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입회비라니요. 법적으로 경로당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런 금전 요구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로당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목소리를 조금 높여 따졌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주변에서 화투치던 분들이 고개를 들어 김 씨를 쏘아봅니다. 회장은 코웃음을 칩니다. 규정? 여기선 우리가 규정이요. 싫으면 다른 데 가시든지. 결국 김 씨는 가져간 커피만 덜렁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김 씨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마치 개인 소유의 클럽처럼 변질되어 돈 없는 노인은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자체의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입회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걸 문제 삼으면 집단으로 배척당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조직이 활기를 띠고 지속 가능한데도 기존 회원들은 자기 몫이 줄까봐 신규 가입자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경로당의 노령화입니다. 예산은 투입되는데 이용자는 점점 줄어드는 유령 공간의 양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간 뒤에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사회에서는 어르신 대접을 받아 마땅한 70대 초중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는 막내 취급을 받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로당 안의 서열은 나이 순으로 칼같이 적용됩니다. 점심 준비는 당연히 젊은 쪽의 몫입니다. 설거지, 청소, 심지어 화장실 관리까지 피로 왔다가 오히려 일만 하다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80대 이상 고령 회원들이 상석에 앉아 밥상을 받을 때 70대는 국을 푸고 반찬을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물 떠와! 커피 좀 타줘. 영영조의 호출이 쉴 새 없이 날아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어디서 버릇없이 구느냐는 핀잔과 함께 집단 따돌림이 시작됩니다. 이런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온 은폐 세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시대의 잔재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70대들은 경로당을 떠나 공원 벤치나 패스트푸드점, 지하철 옆 대합실로 흩어집니다. 따뜻한 온돌방과 영양가 있는 식사가 제공되는 경로당은 텅 비어가고 정작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차가운 거리를 헤매는 모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인프라가 내부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효율을 잃고 낭비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함께 들여다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변화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지켜봅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셔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산 유용입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부 부도덕한 운영진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난방비 남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 열고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아는 업자와 짜고 허위 영수증을 끊어 현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보조금 땡기기가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점심 식사용 쌀과 부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 표시가 붙은 쌀포대가 밤중에 특정 임원의 집으로 몰래 옮겨지는 예.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간식비가 회장의 개인 경조사비로 둔갑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공적 목적으로 써야 할 예산이 감시 사각지대에서 쌈짓돈처럼 쓰이는 동안 힘없는 일반 회원들은 질 낮은 식사와 부족한 혜택을 그저 감수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할 회계장부는 암호문처럼 복잡하게 조작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용기 내어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진은 이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지 못하면 나가라 는 식으로 묵살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끔 점검을 나오지만 인력 부족을 핑계로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기존 회원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신규 가입을 막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몫이 줄어들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물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내 몫의 쌀 한 줌, 내 몫의 난방비를 지키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의 화합이나 이웃의 정보다. 당장의 물질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글픈 생존 본능입니다. 공간 독점도 폐쇄성을 강화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고가의 안마의자나 좋은 소파는 이미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새 사람이 들어와 내가 누리던 편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TV 채널 선택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꽉 찼다는 뻔한 거짓말로 외부인을 사전 차단합니다. 몇 달 후 지인의 간곡한 건의로 김영호 씨는 다시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건 지난번보다 더 교묘하고 집요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빈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는 김씨 자리야. 지정석 같은 건 없다는 규정은 그들의 암묵적 룰 앞에서 무시됩니다. 김씨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위축된 채 서둘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의 주된 놀이인 화투나 윷놀이에서 김씨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고 그가 있는 공간에서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스스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잔인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결국 김씨가 불투명한 회비 운영과 영수증 처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 분란을 조장하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추방당한 겁니다. 퇴장 눈밖에 나면 그 지역 노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된다는 공포심 때문에 누구도 김씨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두 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겠다며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운영되고 있어 매달 지원금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온기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유령 경로당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지자체 보고용 회원 명부에는 20여 명의 이름이 빼곡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회장과 총무를 포함한 서너 명의 측근들만 텅 빈 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도장을 빌려 허위 명부를 작성하고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꼬박꼬박 타냅니다. 가끔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급하게 전화를 돌려 바둑 두는 척, TV 보는 척, 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을 동원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잠시 북적이는 척하며 공무원 눈을 속이고 점검 끝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술래잡기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만 개의 경로당이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복지 시스템 붕괴라는 참담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와 달리 입주민들의 관리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경로당 회원들이 단지 공용 공간인 정자나 벤치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을 일삼으면서 젊은 입주민들과 마찰이 격화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 주변이 노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세대 간 갈등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지원금 삭감이나 폐쇄 요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층은 노인 공경보다 합리적인 규칙 준수를 요구하지만 경로당 측은 이를 어른에 대한 대우가 없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관리비 지원이 끊기면 당장 냉난방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노인들의 고집이 입주민 전체에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경로당의 끝은 결국 자연 소멸입니다. 신입 회원 유입이 끊긴 상태에서 기존 회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곳의 경로당이 문은 열려 있되 이용자가 없는 식물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통계는 폐쇄적 문화가 불러온 예경된 참사입니다. 활력을 잃은 경로당은 더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에 먼지만 쌓여가는 흉가가 되어갑니다. 결국 그들이 지키려 했던 기득권과 밥그릇은 경로당이 몰락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현실은 변화를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줍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높은 벽 안에 갇혀 자멸해가는 대한민국 경로당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맺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경로당을 본래의 열린 쉼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투명한 운영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회장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구조를 타파하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화투치거나 밥 먹는 소극적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생산적인 커뮤니티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신규 회원과 젊은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경로당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만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경로당을 구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만의 성을 쌓는다면 머지않아 그 안에서 고립되어 외로움과 싸워야 할 사람은 바로 어르신들 자신입니다. 경로당이 세상과 단절된 섬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도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과제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터세우기와 비리, 따돌림으로 얼룩진 경로당의 현실은 결국 노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충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경로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고 웃음꽃 피우는 따뜻한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